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22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22페이지면 계획에 관한 부분 하고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계획이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몇 가지, 세 가지 계획에 관한 파트가 나온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서 수립합니까?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적해 놓고 그 안에서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무슨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개념 정리 바로 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장기발전 방향 제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대상 지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어디다가 이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거냐? 어디다 수립한답니까? 서울, 부천,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서울하고 인천하고 바로 부천시가 바로 뭐가 된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래?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첫째, 둘 이상의 어디에 걸쳐 있다? 시도에 걸친데 우리가 시도가 어디라 그랬었죠? 아까 우리 시도란 어디를 말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 다섯을 뭐라고 한다? 시도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개념부터 떠올려야 돼요. 이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즉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8개 도,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이 5개를 뭐라 한다? 우리가 시도를 하죠. 그럼 어디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했잖아. 그러면 둘이니까 여기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천시는 어디에 속하죠? 경기도.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여기는 경기도고 이쪽은 광역시, 인천광역시죠. 그럼 세 군데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그때는 누가 지정할래? 자, 어디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서울, 경기도, 부천시, 인천화시 이렇게 한다잖아. 그럼 결국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화시 세 군데 시도에 걸치잖아. 그때 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래?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보죠. 요거 서울특별시장이 혼자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도의사 삐져버릴 겁니다. 반면에 경기도 도의사가 지가 다 지정해놓으면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에 또 삐져버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혼자 지정하면 당연히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도의사가 반발하겠죠. 또 삐져버립니다.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지들 셋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면 되겠지만 복잡하게 그렇게 셋이 공동을 안 합니다. 누가 할까? 최고대빵. 시도지사 위에 있는 자가 누구죠?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최고대빵을 누구란다? 국장. 국토교통부의 최고대빵입니다. 중간대빵을 누구란다? 바로 시도의사들. 쫄따구 대빵을 누구란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대빵은 누구다? 국토교통부장. 중간대빵을 누구란다? 시도의사. 마지막 쫄따구 대빵을 누구란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때는 누가 정한다? 최고대빵이 국장이 그 위에 있는 자니까 시도사보다 높은 자가 국장이니까 국장이 야 장차 이런 도로 만들 필요가 있니? 알았어. 그럼 내가 요렇게 광역권을 지정해 줄 테니까 계획은 누가 수립하라? 니들 시도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너희들 셋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줍니다. 그러면 같은 도 내에서 지정할 때는 경기도 내에다가 어디에다가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이라는 요 네 군데 시군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여기다가 장차 요런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는 요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같은 경기도 내에다가 요렇게 광역권을 네 군데 시군에 걸쳐서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할까요? 그건 최고대빵이 누구냐? 여기서는 경기도 도의사입니다. 어차피 경기도 내에 있는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은 다 경기도 내에 있는 거니까 그때는 경기도 도의사가 지정합니다. 즉,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라는 관할구야. 여기 경기도라는 관할구에 있다. 이렇게 관할구를 지정하는 건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경기도 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결국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니? 결론입니다. 둘로 나눠진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는 건 국토유탄이 지정하고, 그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는 건 국정이 지정하고,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에다 걸쳐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한다? 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고 도의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국장, 도의사 두 사람이 지정권자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에다 지정하는 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뭐 해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광역권이 지정됐을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누가 수립할래? 이제 두 번째 광역도시의 수립권자입니다. 자, 이게 국장이 지정한 경우의 수립권자와 도의사가 지정한 경우의 수립권자가 둘로 나눠집니다. 국장이 지정했을 때의 수립권자, 도의사가 지정할 때의 수립권자 둘로 나누자. 그 중에 먼저 국장이 지정해 놓으면 아까 누가 수립할까? 국장 지가 수립하면 제일 좋겠죠. 지가 지정했으니까 지가 수립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이게 또 공법이에요.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지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골치 아픈 것. 야, 아그들아, 니들이 하라. 자기 밑에 있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도의사한테 시켜버립니다. 니들이 수립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생각할 때는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거. 지정은 국장이 정해놓고 수립은 시도의사한테 시킨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래놓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요거 광역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관역에 걸쳤을 때는 시도의사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정해놓고 자기가 수립하는데 어떤 경우죠?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아까 국가계획은 중앙행정위원회 수립한다고 그랬잖아. 장관들이 수립한 계획에 그거와 관계가 있는 그런 광역도시를 수립한대. 그럼 장관들과 관련된 계획은 그 광역도시 계획과 관련된 건 누가 광역도시를 수립한다? 국장. 자기가 직접 하재. 장관들이 수립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그때 같은 장관인 국장이 자기가 직접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수립표를 할 때. 두 번째, 국장이 여기다 뭘 지정했습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놨잖아. 지정해놓고 누구한테 시켰어요? 시도의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도지사한테 야, 니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라 라고 시켰잖아. 근데 이 새끼들이 수립했으면 갖고 국장한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시도의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수립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온다? 국장한테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국장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장차 저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장이 했는데 수립을 지가 하면 지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지가 만들어내겠지만 자기가 수립하지 않고 밑에 있는 자들 시도사한테 시켰거든. 그럼 시도사가 수립한 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을 수 있을까? 다를 수도 있을까? 물론 딱 맞게 마음에 들게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와 다른 엉뚱한 계획을 만들어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도사들이 수립한 건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뭐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시도사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와야 되는데 이게 또 하몽차산에 국장은 광역권을 지정해놓고 어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내 수립해서 나한테 승인받으러 와. 그러랬더니 이 새끼들이 광역권을 지정해놓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열받는다? 국장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내가 광역권 지정해놓고 그런 계획 수립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광역도시를 수립한 걸 들고 와서 승인받으러 오지 않는다? 이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관할 시도사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장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는다는 얘기죠. 왜? 광역권을 지정해 줬잖아. 그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사들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그때는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요게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두 가지야.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이 필요할 때. 두 번째, 국장이 광역권을 여기다 지정해 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사로부터 국장한테 승인 신청이 없을 때 그건 국장이 하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있다? 임의적이라는 건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지정권자인 국토유치원하고 누가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죠? 원래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막상 자기들이 수립하려고 봤더니 잘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대. 그때 누굴 찾아간다? 국장한테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죠? 국장님, 저희들 보고 수립하라고 광역계획을 당신이 지정해 줬는데 광역계획권 국장이 지정해 줬잖아. 우리 보고 광역도시 수립하라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수립하라는 건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들하고 그냥 같이 수립하면 안 될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면서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 시도사가 요청한 거죠. 뭘 요청한 거야? 공동으로 수립하자고 요청이더라면 그때도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장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건 바로 위에 쪽. 국장이 광역권을 지정했을 때는 이 두 가지는 일리 가는 거고 밑에 빨간 줄 밑에는 두 가지는 누가 지냈을 때 같은 돈에 있는 시군에다가 도지사가 여기다 광역권을 지었을 때 이건 도지사 지정한 거야. 그때는 누가 수립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자, 지정은 여기는 누가 있죠? 이쪽은 같은 돈에 있는 시군에는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했습니다. 누가 수립할래?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들 밑에는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한마디로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 시장 둘하고 군수 둘이 그래서 4명이 지들끼리 공동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게 광역계획원이 같은 도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정권자인 누가 도의사가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아까 위에도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걸 지정권자의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근데 밑에는 한 가지야. 어떤 때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자, 도지사가 요 4군데 시군에다가 광역계획을 지정해 준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도 역시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로부터 뭐가 없다? 광역도시한 승인시장이 없더랍니다. 누구 열받는다? 도지사 열받습니다. 경기도지사가 4군데 시군에다 광역권을 지정해놓고 야 니들끼리 수립해서 가지고 와봐 했더니 이 새끼들이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승인시장이 없단다. 열받은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합니다. 또 하나도 있어. 수립할 수 있어 도지사가. 이건 해야 한다 아니야? 임의적이니까 수립할 수 있대. 필수적이라는 건 수립해야 된다. 임의적이라는 건 수립할 수 있다. 어떤 경우죠?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는 누가 수립하라고 했었습니까? 여기는 4명의 시장하고 군수들, 4 시장군수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고 했잖아. 근데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해봤더니 수립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대.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지정권자인 도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들끼리 협의한 결과 도저히 못하겠다?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한 겁니까? 도의사한테 도의사님 저희들은 못하겠으니까 당신께서 수립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이때는 수립할 수 있다. 반면에 밑으로 돌아가. 도지사인 지정권자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하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있어. 아까 위에도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있었죠? 같은 맥락으로 밑에도 지정권자인 도지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바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여기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가 도의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아까는 우리는 아예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해주세요. 이게 협의해서 요청하고 밑에는 공동으로 수립하자고 요청한 겁니다. 그때는 공동으로 수립하자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지정권자인 도의사한테 요청이 들어가면 도의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공동 수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4명 수립권자에 관한 걸 한 마디씩 잘 둘을 비교해가면서 이럴 땐 누가 지정권자지? 그때는 누가 수립하지? 예외적으로 누가 하지? 이런 걸 비교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반면에 밑에 그럼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수립한단다? 기초조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에 관한 것들, 즉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도를 내기 위한 뭐 해야 돼? 기본적인 조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공청회는 왜 개최한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쪽에다 이렇게 도로 내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런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로 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있죠? 공청회에서 또 뭐들 하죠? 전문가들. 즉 여기다 이런 도로 내도 괜찮겠는지 각 학계 교수들이라든지 또는 관청에 있는 그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 있잖아. 그분들을 쭉 불러다 놓고 각각 찬성 반대 이런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 지자체 의견 청취라고 됐죠. 그리고 의회 시장운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 의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 자, 이쪽 위에 여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정했죠. 누가 수립한다 그랬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도의사가 셋이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랬죠. 그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거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죠. 그래놓고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은 누구 의견을 듣는 거냐? 자,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가서 의원님들 우리 서울특별시에 걸쳐서 이렇게 광역도시계에서 앞으로 이런 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인천에 걸쳐 있는 건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여기 부천시에 가는 건 경기도니까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회 이걸 줄여서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그래. 그래서 지방의회, 서울특별시의, 인천광역시의, 경기도의회 이 셋의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바로 그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입니다. 동시에 지금 부천시를 통과한다 그랬죠. 근데 부천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닙니다. 누구 수립하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지 부천시장은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통하는 도로는 어디를 관통한다? 부천시를 관통하는 도로를 내겠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 그럼 부천시장 의견도 안 들어보고 저런 광역도에서 수립했다가는 부천시장 또 뭐 해버린다? 삐져버립니다. 뭐라 하죠? 뭐 이런 새끼들이 있어? 여기다 도로 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사, 시도사들이 수립하면서 우리 부천시를 통과하면서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들어보고 지들끼리 해? 한번 니들이 해보려면 해봐라 씨. 내가 도와주나. 요 부천시장이 삐져가지고 또 찐빠나버리면 나중에 저거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장 의견도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는 시도의회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회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통한다면 부천시장 의견도 들어야 되고 만약에 여기가 연천군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천군을 관통할 때는 연천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여기 경기도 부천시장 의견, 경기도 연천군수 의견을 듣는 거. 이게 바로 시장군수 의견. 둘 다 들어야 돼. 시도의회와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들어내죠. 자, 여기는 안 써놨는데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그 의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도나 시도의회나 시장군수들은 의견을 제시해야 될까? 그건 꼭 외우셔야 돼. 의견 제시는 며칠 낸다? 30일 이내에 한단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도 그 관련돼서 시험 문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잘 모르면 통법으로 푸는 실력이었어요. 그중에 자 모른다?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할래?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그럼 누구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는 자 이렇게 토론을 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누구도 부천시장하고 여기 연천군이 있다면 연천군수한테 야 부천시장 연천군수 니들 지역을 관통하는 저런 광역도시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라는 걸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런 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이제 2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광역도시계에 대한 거 쭉 25페이지 쭉 나와요.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원래 수립권자에 관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죠. 27페이지 오시면 수립 절차 해가지고 제일 먼저 기초수사한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는다. 바로 그 지방자치 의견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승인받을래? 자, 첫째, 누가 수립한 것? 이쪽에 시도지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수립한 건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되고, 이쪽에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경기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야 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요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승인 절차야. 그때 승인자 거치려면 승인권자인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 걸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건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때는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래 잘 만들었어. 승인 내주면 되는 거고, 야 내가 생각한 거를 달아. 빠꾸시키죠. 다시 갖고 와 하면 되죠. 승인을 보류시켜버립니다. 그럼 다시 가져가야 되죠. 자, 이래서 승인을 받고 나면 승인 내준 누가? 국장이 그걸 누구한테 송부합니까? 여기는 협의했던 중앙행정위원회장들한테 일단 송부하고, 그 다음에 요거 승인 시청으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한테 그 승인 내준 서류를 송부합니다. 승인 내준 걸 자료를 송부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쪽은 도지사가 승인 내준 걸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한테 도지사가 승인 내준 서류를 송부한다. 그게 송부야. 그러면 송부받은 누가? 이쪽은 시도사들, 이쪽은 시장수들이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송부받은 사실을 지들이 이렇게 광역도시에서 승인받았어요 라는 사실을 송부받은 걸 그걸 뭐한다? 공고하고 사람들한테 와서 보세요 라고 그걸 30일 이상은 열람시켜야 된다. 이게 기공지승 송공열, 기공지승 송공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 뭐란다? 광역도시의 수립 절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립하는 자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 자, 여기까지. 이게 광역도시입니다. 그럼 광역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정리한다. 자, 다시 한번 복습. 먼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디다 광역도시에 수립할 건지 뭐부터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자, 누가 지정할래? 첫째, 둘 이상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라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다가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같은 도내에 있는 경기도 내에다 지정할 때는 경기도 도지사가 자기가 지정한다. 이게 지정권자들이다. 두 번째,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그 안에서 요 광역도시는 누가 수립할래? 지정은 국장, 도지사가 있지만 각각 누가 수립한다? 원칙은 누가 수립하냐? 자기들. 국장이 지정해주면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이쪽은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밑에는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하는 게 대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있다. 이쪽 국장이 지정해놓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국장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한다.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수립할 때는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해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로부터 뭐가 없다? 승인 신청이 없으면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반면에 이쪽은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원칙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지정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부터 역시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요 놈은 4명의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도 열받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지정권자인 국장과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이쪽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죠? 첫째, 시도사들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사들이 국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이쪽 도지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역시 누가 요청하면 시장군수들이 지들이 요청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근데 그 위에 하나 더 있었죠.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결과 도저히 지들을 못하겠대. 그때는 누굴 찾아간다? 도지사한테 가서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도지사께서 수립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한다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지가 수립할 수 있다. 또 있었죠. 자, 그렇게 여기에 관련된 걸 외우고, 그 다음에 수립 절차로서는 머리쯤 따서 기공지승 송공열, 기공지승 송공열. 그래서 제일 먼저 기수사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쪽은 국장이 지정해 줄 때는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수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면서 시도의회와 여기 부천시장, 연천군수, 시장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될 것. 여기는 도의사가 지정해놓고 부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4명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때 시군 이쪽은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의 시군의회가 있잖아. 그때는 시군의회 의견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시군의회 되겠죠. 그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입니다. 그러면 의견 요청을 받은 자들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의견 제시합니다. 자, 그래놓고 승인받으러 가죠. 시도사가 수립한 건 국장한테,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라 라고 됐습니다. 그럼 승인 내준 사실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이쪽은 시도사, 이쪽은 시장수들이 그걸 공고합니다. 자, 이렇게 승인받았어라고 공고해놓고 30일 이상 사람들에게 열람시키면 광역초대 수립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무슨 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자기 관역에 대해서 뭐랬어요? 서울특별시라는 자기 관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이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랬었죠? 자, 두 번째. 그럼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할래? 보십시오. 수립권자 누구일까요? 그건 여러분들 책에 어디에 나오죠? 30페이지에 나와요.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누가 수립하는 게 맞을까? 당연히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은 누가 수립한다? 자기 관할의 장. 당연하죠. 자기가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야?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그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천에서는 누가 한다? 인천광역시장이.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시장이. 저쪽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이.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가 수립합니다. 거기 앞에 only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오직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만 수립합니다. 왜? 자기 관할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이니까 우리 관할구역을 우리 서울특별시를 내가 어떻게 발전시키냐 이거니까 그건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의 장이 수립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뽑아줬지 남의 거 하라고 했습니까? 집권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관할구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자기들이 수립합니다. 오직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 이게 첫 번째 수립권자와 관련된 겁니다. only가 붙는다. 오직 관역의 장들만 수립합니다. 그럼 관역의 장이 아닌 자 누구겠죠? 국장 수립하지 않습니다. 도지사 수립하지 않습니다. 구청장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다. 국토구, 구청장, 도의사, 국장, 도의사, 구청장, 국토구 3명은 수립권자가 아니라는 거. 오직 관역의 장들만 수립해야 되지 국장이 수립하거나 도의사 수립하거나 구청장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어디다 수립할래? 수립대상 지역입니다. 원칙은 어디서 수립해야 되죠? 당연히 자기 관역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 자기 관역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수립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반드시 자기 관할구에서만 수립할까? 자, 아까 수립권자가 오직 자기 관할구의 장이다 보니까 자기 관할구에서만 수립해야 된다 라면 틀려버립니다. 어디도 포함시킬 수 있다? 성남시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옆에 있는 성남시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봐봐. 자, 서울특별시 저쪽 동부권 지역에 가면 롯데빌딩, 롯데타워 짓고 있죠? 몇 층? 102층짜리가 짓고 있잖아. 그죠? 엄청나게 높이 짓고 있잖아. 그 555m인가? 하여튼 무지하게 짓고 있는데 그 롯데타워 짓는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 성남시에 서울비행장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는 귀변용이죠. VIP 저 외국에 갈 때도 서울 비행장에서 뜨고 또 저기는 전투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지키는 전투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남시에서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저쪽에 지금 어디에 롯데 월드 짓고 있는 거기 손파구에 짓고 있는 그게 102층이다 보니까 이 비행기 활주로 뜨는 그 노선에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야? 102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2층짜리 짓는다 가다가 비행기가 빡쳐가면 난리 났잖아.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하여튼 말은 많았죠. 과연 저기가 질장소냐? 그거 갖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문제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강이었잖아. 한강을 매립한 지역에다 102층을 쳤다?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갔다 자꾸 물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될 건지는 아마 좀 더 역사가 지나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불안하게 만들어놨다. 불안전합니다. 굳이 꼭 거기다 그렇게 져야 되느냐?
롯데가 그런 식으로 꼭 했어야 되냐는 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거진다나 비행지에서 비행기 뜨는 게 각도가 조금만 틀려져 버리면 가서 갖다 받을 수 있는, 들이받을 수 있는 아주 최악의 9.11과 똑같은 그런 비행기가 충돌해버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한 짓인지는 좀 더 나중에 밝혀지지 않겠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선 성남시에서 비행기가 뜨면서 부딪힐 수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성남시장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이건 뭐 서울특별시 한 건 아니에요. 비행장은.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밀어붙여버린 거지. 이건 성남시장이 관여할, 서울특별시나 성남시장이 관여할 입장은 아니었었습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뭐 청와대 쪽에서 밀어붙인 거지. 그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밀어붙인 거지. 뭐 서울특별시장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비행기가 뜸으로써 102층 저 롯데빌딩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로 해야 되겠죠. 그럼 성남시하고 뭐든가 협의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초고층으로 건물을 짓는 계획이 기본 계획이 구체적인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본 계획이죠. 그런데 여기 성남시에서 비행기에서 뜨는데 저거랑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성남시 전부를 포함시킬 수 있고 이쪽만 일부만 포함시키는 게 가능한데 그러려면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성남시장한테 서울특별시장이 뭐랍니까? 야, 성남시장, 우리가 여기다 도시군 기부해서 여기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 장소로 하고 싶은데 거기가 성남시 비행기 장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도 니들 성남시에서 뜨는 비행기 혹시 와서 충돌할 가능성이 없을까? 라는 협의를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협의라는 걸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인접한 관역인 성남시를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미리 성남시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칠 것. 이게 수립 대상지역이 원칙은 자기 관역에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립하지 아니할 수는 시 또는 군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전국에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은 다 수립해야 될까? 아닙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이 두 군데가 있더라. 이 말이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시군이니까 어디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이 네 군데 관할구역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립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중에 밑에 쫄다고 어디 시하고 군은 특광, 특시, 특도는 아까 뭐라 했죠? 광역자치단체. 시장, 군수는 건 기초자치단체. 바로 광역자치단체 말고 밑에는 기초인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시군에서만 특광, 특시도는 반드시 수립하고 시장군에서 시군에서만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요거야. 태백시하고 부여시, 부여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 수도권은 어디를 수도권이라 하죠? 서울, 인천, 경기를 수도권이라 한다. 이거 개념적인. 수도권은 어디를 말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 셋을 수도권으로 표현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부에서 세 군데를 수도권으로 내죠. 자, 거기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광역시가 어디죠? 아까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개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여기 부여군 보십시오. 부여군은 광역시랑 수도권에 속하지 않죠. 당연히 충청남도니까 거기는 수도권이 아니죠. 두 번째, 부여군 옆에 뭐겠죠?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근데 대전광역시하고 부여군하고는 경계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운데 논산시가 가운데 껴 있습니다. 공주시, 논산시가 껴 있어가지고 부여군은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접하지 못합니다. 그 건너뛰어 있대죠. 이게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인구는 얼마밖에 안 된다? 9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 10만 이하입니다. 그런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안 해도 된대. 또 어디? 태백시. 자, 태백시는 첫째, 강원도잖아. 수도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아예 강원도에는 광역시라는 게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광역시와도 경계같이 하지 않습니다. 인구는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이하죠. 그런 데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부여군이나 태백시는 저 촌구석에 있는 작은 시군들입니다. 거기는 미래가 별로 불투명합니다. 즉 앞으로 부여군 또는 태백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아무리 내다봐도 20년, 30년을 내다봐도 이 기본계획은 미래종합청사지나 앞으로 우리 관할구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이건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별로 발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 어차피 수립하면 뭐하니? 수립할 게 없는데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게 있어야 수립하지. 그러면 그냥 살다 가라 이 소리입니다. 이건 아주 까내보는 겁니다. 왜? 니들 지역은 어차피 개발될 가능성 없으니까 뭐 미래종합청사진 그런 거 필요 없대. 그냥 살다 가래. 이런 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는 있죠. 두 번째, 수도권에 속해도 좋아. 수도권에 속해도 좋아.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해도 좋아. 인구가 10만 명 이상 돼도 괜찮아. 10만 명 초과해도 괜찮아. 그래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딥니까?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됐답니다. 자, 어디죠? 여기 시흥시. 시흥시는 수도권에 속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입니다. 맞죠?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다? 예,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와도 경계 같이 합니다. 시흥시는 옆에가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경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시흥시 한 40만 명 넘습니다. 거기는 10만 초과됩니다. 그런데도 시흥시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어떤 경우에 그 시흥시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하고 부천시하고 이렇게 걸쳐서 이미 뭐가 수립돼 있어? 광역도시에 수립됐더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광역도시의 내용에 뭐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내용들. 그게 이미 광역도시에 다 포함되어 있대. 즉 시흥시하고 옆에 인천광역시하고 부천시 세 군데 거쳐서 이미 광역도시에 수립됐는데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 시흥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미 그 광역도시에 다 포함되어 있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대. 따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대. 그럼 뭐로 가자는 얘기야? 그냥 광역도시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시흥시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수립하지 안 해도 된다. 그때 시흥시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수립하는 절차. 이때 수립하는 절차는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어디 나오죠? 물론 31페이지면 수립하는 내용들 거기 쭉 들어있고 그래서 거의 일단 8가지만 써놨어요. 원래는 한 17, 8가지 되는데 그거 다 외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8가지만 써놨고 다섯 번째 수립 기준 하고 나왔죠. 그래서 수립할 때 이 특광 특시도 시장으로서 맘대로 수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만약에 맘대로 수립하라 그러면 지도 못대로 할 거냐. 따라서 누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각각의 니들 관할구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렇게 수립하라는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요 범위 내에서만 수립하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제시할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단 대통령이 범위를 정해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누가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마지막 국토교통부장이 정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기준 누가 정하니?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번 27회 시험 문제에서도 무슨 기준은 시도사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런 기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그렇게 아예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건 공법 전체에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수립 절차 하고 나오잖아. 그래서 수립 절차는 여기다 머리자는 어떻게 되죠? 기, 공, 지, 확승, 송공열 이렇게 합니다.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렇게 돼. 기공지, 확승, 송공열. 아까 광역도시획 기공지승, 송공열. 기공지승, 송공열. 여기는 기공지, 확승, 송공열. 확승, 송공열. 확승은 똑같이 해야 돼.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 기초사. 이번에 시험 문제 났었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기초사 하는데 그때 뭐뭐 한다? 토지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즉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토지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라는 게 있어 두 가지를 원래는 거쳐야 됩니다. 다만 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도시군 위반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이미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 평가를 수립했다면 그때 이미 수립했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그 토지적성 평가 환경성 검토를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초사할 때 토지적성 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위반일이 오늘이야. 그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서 요 5년 사는 요 사이에서 2년 이내에서
이미 환경성업도 토지적 선별과를 거쳤다면 그때는 따로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토지적 선별과 환경성업도를 생략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청회는 아까 왜 한다 그랬죠?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어. 그때 지방의회는 누구죠? 각각의 관역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서울특별시에, 인천광역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인천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이게 바로 지방의회 의견 처치입니다. 그럼 각각의 지방의회는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의견을 제시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며칠 의견 제시한다?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놓고 확정하러 갑니다. 이때 확정할 때 누가 확정하더냐? 아까 수립권자 여기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되냐? 잡아요. 누구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요 4명. 특광, 특시특도 시장운수는 아까 뭐라고 했죠? 중간대빵들. 바로 광역자치단체장들. 얘들이 수립한 건 바로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때는 협의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국장과. 그래서 특광, 특시특도가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게 국장과 협의할 것 이 말이고 누가 수립한 것만 쫄다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자기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것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특도는 국장과 협의하러 가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간다. 그래서 둘로 갈라져서 확승, 절차가 갈라져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건 확정하러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승인받으러 가라. 확승 이렇게 되죠. 그래놓고 그 사실을 송부하고 역시 관악구의 장들 특광, 특시도 시장수가 공고한 후 며칠 이상 30일 이상 열람시켜라. 그러면 도심에 수립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심계획은 뭐가 필요하다? 재정비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재정비가 뭐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 장기계획이거든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 이렇게 만들겠다거나 앞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잖아. 근데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서 이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더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해나가는 걸 뭐란다? 재정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도 시장수가 몇 년마다 하랍니까?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5년마다 그럼 5년 되면 수립했죠? 5년 되는 시점에서 기본계획 수정할 게 있는지를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정비해야 된다. 수정하는 게 재정비입니다. 고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또 5년 지나면 또 고치라는 얘기죠. 5년 지나면 또 고칩니다. 언제까지? 통상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도시군 계획 약 20년을 수립해요. 20년. 그러면 이게 총 20년이면 몇 번이야? 이거 4로 나눠봐. 그럼 몇 년이야? 20년이니까 이게 5년, 그 다음에 10년 차, 15년 차, 이게 20년 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년마다 타당성이 되니까 처음에 수립했죠? 그럼 5년 돼서 타당성도 한 번 해. 10년 돼서 타당성도 또 한 번 해. 15년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도록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20년 됐을 타당성도 할까? 안 합니다. 뭐죠? 다시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주기로서 수립이 끝났으니까 20년 지나면 또 2040년이든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또 수정이 납니다. 그래서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이때는 타당성 검토. 20년 차는 타당성 검토하라 새로 재수립. 아셨죠? 다시 수립한다. 이렇게 하는 걸 5년마다 타당성 검토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도시군 계획. 자, 이제 도시군 계획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죠? 자기 관할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는지 종합청사진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할까? 자기 관할구에 미래종합청사진과 자기 관할의 장들만 수립한다. 누구누구? 오직 특광, 특시특도, 시장, 군수만 수립하지 국장이나 도의사나 구청장은 절대 수립하지 않는다. 국도군은 수립권자가 아니다. 두 번째, 어디다 수립할래? 원칙적으로는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예, 자기 관악의 미래종합청사니까 자기 관악에서 수립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성남시 옆에 있는 인접한 관악에 전북일부도 포함시켜 있는데 그러려면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는 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반드시 자기 관에서 다 수립해만 될까? 아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이 두 군데가 있다.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밖에 안 되는 태백시나 부여군 이런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대표적인 거 태백시, 부여군 예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수도권에 속해도 좋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해도 좋고 인구가 10만 초과되는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대. 어떤 경우? 이미 시흥시 자기 관할구역 시흥시 전부에 대해서 이미 뭐가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는데 시흥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부천시에 세 군데 묶어서 광역도시에 수립돼 있는데 그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뭐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그 광역도시에 다 들어있대. 그럼 따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광역도시로 대체해서 그냥 가자 이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수립 절차 머리좀 맡아서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공지 확승 송공열 머리자를 애워놓고 거기다 살을 붙여나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아속도가 붙어요. 하나씩 애우는 건 정말로 힘듭니다. 가진다는 나이 드신 분들 머리자 법을 잘 활용해 보시죠. 상당히 빨라져요. 처음에는 머리자 애워놨는데 문제는 뭐 되냐? 좀 이따 이게 어디서 써먹는지를 몰라.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들어. 기공지 확승 송공열 이게 뭐였더라? 예, 생각 안 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자꾸 기억하면서 그게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처음에는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저거였는지 저게였는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기출 쌀 때 토지적성평가하고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이게 시험 문제 5년을 괄호 넣어놓고 5년 그게 기간을 찾으라고 이번 27회 시험 문제에서 5년이라는 이 숫자 찾으라고 시험 문제 놨었습니다. 2반일로부터 5년 이내 이미 뭐 있었다?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를 수립했다면 따로 이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는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부 얘기를 했고 각각 특광 특시도 도시군 지방의 의견을 듣고 그래놓고 확정 절차로 들어가는데 그때 특광 특시 특도는 확정할 때 국장과 협의되고 시장 운수가 수립한 것만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받은 사실을 송부하면 그걸 특광 특시도 시장 운수들이 공고하고 30일 연락시킨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뭘 거쳐야 됩니까?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해서 다시 첨부해야 된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번 시험 문제 났던 게 요 5년하고 이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이거 수립했을 때는 5년 이내 수립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요 5년 이 두 가지를 괄호쳐 놓고 그 5년을 찾으라는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무슨 계획으로 넘어간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